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영상의학과 이덕희입니다. 제가 맡은 내용은 팔코 텐토리얼 듀랄 AVF인데요. 처음에는 저는 요청을 받을 때 팔코 텐토리얼 정션 듀랄 AVF 요거에 대한 개념을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보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이런 작은 지점인 팔코 텐토리얼 정션에 대한 그런 부분만 커버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더군요. 그래서 fakes와 텐트 양쪽 그 텐토리움 세레벨리에 생기는 듀랄 AVF 모두 커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결국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여기 fakes와 텐트가 만나는 팔코 텐토리얼 정션에 생긴 듀랄 AVF를 잘 이해하면 나머지는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먼저 이 파이 그래프부터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 그 얘기를 이끌어 갈까 하는데요. 저희들이 2010년부터 5년간 있었던 듀랄 AVF를 로케이션별로 한번 정리를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카버너스 사이너스, 라테럴 사이너스가 당연히 많았고, 그 외에 크라니얼 볼트와 프론토 에스모이달 듀랄 AVF가 있었고, 스칼 베이스가 조금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어디에도 fakes나 텐트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 others 10% 안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요. 부끄럽게도 이 당시만 해도 제가 fakes나 텐트에 생기는 듀랄 AVF의 그 유니크함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로케이션별로 나누는데 포함시키지도 않았으니까요. 어쨌든 이 부분에 생기는 병변이 그렇게 흔한 건 아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먼저 정리를 한번 보고 가시겠는데요. 인시덴탈하게 발견된 병변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그레시브해 보이는 그런 병변이 스트레이트 사이너스 아래쪽을 따라서 보이고, 이런 바스큘러 스트럭처들이 보여서 엔지오그램을 했는데 옥시피탈 아트리에서 이처럼 션트가 보이고, 아주 심한 베이잘 베인과 이게 리플럭스 돼 가지고 템포럴 로브 코티칼 베인 쪽으로도 이렇게 션트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병변이었습니다. 이 CA 엔지오그램에서는 이렇게 미드라인 fakes를 따라가는 이런 듀랄 채널로 션트로 이렇게 컨트리뷰션 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버티브럴 엔지오를 하니까 약간 커진 PCA 쪽에서 이렇게 피드가 있어 가지고 이런 션트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에 다시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바로 트랜스 아테리얼 오닉스 엠볼리제이션을 계획하고 들어가서 이처럼 션트 홀 쪽을 잘 커버를 하고 해결이 됐는데요. 전혀 문제가 없죠. 이처럼 어떻게 보면 스트레이트 포워드한 케이스일 수도 있는데, 아주 무증상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아주 심한 이런 딥 앤 코티칼 비너스 리플럭스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이 팔코 텐토리얼 리전이 가진 유니크함이 드러나는 그런 정례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다이어그램에 의하면 저 케이스는 션트가 요쯤에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플럭스가 베이잘 베인을 따라서 이렇게 코티칼 베인 쪽으로 드레인이 된 거죠. 이처럼 fakes나 텐트에 이렇게 션트가 생기면 쉽게 코티칼 또는 딥 비너스 리플럭스가 일어나서 어그레시브한 엔지오 아키텍처를 보이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것은 바로 동반된 브리칭 베인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브리칭 베인을 잘 이해함으로써 이 fakes와 텐트에 생기는 션트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설명을 하자면 조금 아직도 논란이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 논문에 실린 이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하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에 의하면 이 스컬과 페리오스티알 듀라는 메조드말 오리진이고, 안쪽에 있는 듀라 프로퍼는 뉴럴 크레스트 오리진이며, 이 텐트와 fakes는 이 듀라 프로퍼가 폴딩된 스트럭처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두 뉴럴 크레스트 오리진이고, 당연히 여기에 션트가 생기면 인트라크라니얼 리플럭스가 일어날 찬스가 높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재미있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병변이 이런 여기나 여기 같은 듀랄 리플렛에 일어나면 쉽게 코티칼 비너스 리플럭스가 일어난다, 이걸 금방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근데 사이너스 근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교묘하게 이 사이너스의 중간쯤에서 이 페리오스티알 듀라와 이 듀라 프로퍼가
경계가 모호한 그런 영역으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일어나면서 코티컬 리플렉스가 일어나면 이게 듀랄 리플렛 쪽으로 생긴 거구나. 그리고 사이너스로 바로 드레이네이지 되면 이건 메소드말 오리진의 사이너스로 바로 드레이네이지 되는 그런 부분이구나 하고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엠브롤로지 그리고 아나토미컬 어떤 바운더리에 대한 설명이 교묘하게 잘 된 그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적용시켜 가지고 이 T2 코로날 이미지에서 보이는 슈피리어 세지탈 사이너스 양쪽으로 보이는 이런 브리칭 베인의 모양이 잘 보이죠. 팍스 세레브리를 따라서도 이렇게 브리칭 베인이 보이는데 이러한 릴레이션십을 잘 이해함으로써 엔지오 아키텍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브리칭 베인은 여기 발라바니스 그룹의 그 다이어그램에서 아주 멋지게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티칼 그리고 아나스토모틱 서브아라크노이드 베인이 듀랄 사이너스로 드레인되는 연결시켜주는 말 그대로 다리 정맥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엔지오그래피로 정확히 그 시작점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사이너스와 연결되는 그 끝나는 지점은 우리가 살짝 좁아져 있는 걸로 잘 알 수가 있지만은요. 시바 그림을 보면 이렇게 듀라를 들고 보면 이처럼 노출된 브리칭 베인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이 카다바 플라스틱 캐스트 표본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시작점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데 여기서는 이렇게 노란 화살표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브리칭 베인이 시작돼서 듀랄 사이너스로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뭐 이런 개념이라는 거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이 브리칭 베인이 팍스에서는 슈피리어 세지탈 사이너스로 들어갈 때 듀랄 리플렛 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컨벡시티 쪽에 들어가니까 이거는 팍스 리전에 그렇게 많이 인발브 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인피리어 세지탈 사이너스 쪽으로 유입되는 요 브리칭 베인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팍스 듀랄 AVF의 병변의 컨트리뷰션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게 정례가 그렇게 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례는 찾지를 못했는데요. 케이스 리포트 하나 보시면은 요 미들 메닌지얼 아트리어에서 피딩되는 팍스의 마진 쪽에 생긴 그 션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리칭 베인을 통해서 코티칼 리플룩스가 되고 딜러테이션 된 애뉴리즘이 있죠. 요게 이제 럽처된 그런 정례가 되겠는데 흔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어그레시브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텐트인데요. 우선 그 텐토리얼 사이너스로 연결되는 이런 작은 브랜치 베인들을 한번 보시면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요. 먼저 요 베인 오브 갈랜드 브리칭 베인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게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텐토리얼 사이너스는 짧은 것부터 해서 긴 것까지 상당히 다양하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는 위쪽에서 이렇게 바라본 거죠. 그래서 텐트의 어퍼 보드를 따라서 보이는 브리칭 베인에 문제가 생기면 인발브하는 션트가 생기면 슈프라 텐토리얼로 코티컬 리플룩스가 일어나서 템포로 옥시피탈 리전을 이제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이렇게 텐트의 아래쪽 서피스 쪽으로 유입되는 브리칭 베인에 어떤 션트가 생기는 경우에 이 경우는 거꾸로 포시리오 포사 쪽으로 리플룩스 되는 그런 코티칼 리플룩스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브리칭 베인의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엔지오 아키텍처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로만 해도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로턴 등이 2008년도 발표한 클래시피케이션을 보면은 총 6개 타입의 텐토리얼 듀랄 AVF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갈레닉 타입이라고 해서 요 anterior falcotentorial junction을 인발브하는 거를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 straight sinus 아래쪽 요 부분 falcotentorial junction 그리고 이제 뒤쪽에 torcular 쪽이죠. 여기 생긴 거를 얘기를 했고 또 이제 tentorial leaflet 자체 그러니까 텐토리얼 사이너스에 생긴 거를 이제 텐토리얼 사이너스 듀랄 AVF라고 그랬고 그리고 이제 앞쪽으로 슈피리어 페트로잘 사이너스와 만나는 요 라테랄 텐토리얼 마진 쪽에 생긴 거를 슈피리어 페트로잘 사이너스 듀랄 AVF라고 이렇게 불렀고 가장 이제 앞쪽 미디알 쪽 여기에 프리 마진 쪽에 생긴 거를 인시슈럴 타입 듀랄 AVF 이렇게 나눠서 토탈 6개의 타입으로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한번 보면 갈레닉
듀랄 AVF 같은 경우는 23%, 엔티리어 팔코 텐토리얼 정션 듀랄 AVF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스트레이트 사이너스가 한 26%, 적지가 않군요. 그리고 토큘라에 생긴 게 10%, 텐토리얼 사이너스, 그러니까 이 리플렛 자체에 생긴 게 10% 정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슈피리어 페트로잘 사이너스를 따라서 생기는 게 상당히 좀 흔했던 것 같고요. 26%. 그리고 프리 마진, 인시슈럴 듀랄 AVF가 가장 이제 드물었는데 6%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2011년부터 한 10년간 자료를 한번 모아보니까 20명 정도의 환자에서 이런 병변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들은 텐토리얼 사이너스와 슈피리어 페트로잘 사이너스 리전은 일단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클래시피케이션하기가 쉽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미디얼 보드를 따라서 생긴 텐트의 미들라인을 따라서 생긴 프리 마진 그룹, 그리고 베인 오브 갈렌 그룹, 스트레이트 사이너스 그룹, 토큘라 그룹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보니까 2케이스, 9케이스, 6케이스, 3케이스 이런 정도로 있었고 역시 갈레닉 그룹이 제일 흔했던 걸 알 수가 있었고 이 20명을 이제 엠볼리제이션을 해서 치료를 한 경우가 이제 15개였는데 대부분 트랜스 아테리얼 엠볼리제이션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각각 그룹을 한번 보시면 프리 마진 그룹으로 이제 분류된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ICA에서 이렇게 미디얼 텐토리얼 피더가 있는데 특이하게 이 경우는 SCA가 상당히 커져 있고 입시라테랄 션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도미넌트하게 션트를 만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 마진 그룹에서도 이 SCA 피드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례가 되겠고 베인 오브 갈렌 그룹 중에 유니크한 경우인데 이 경우도 PCA 쪽에서 이렇게 션트가 있어가지고 병변을 만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스트레이트 사이너스 그룹은 아까 앞에서도 한번 보셨지만 또 다른 케이스에서 슈피리어 버미안 베인 쪽으로 이렇게 리플룩스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큘라 리전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들 20케이스를 이렇게 엔지오 아키텍처를 자세히 보니까 특이하게도 이 PCA하고 SCA에서 듀랄 피더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흔했습니다. 그래서 프리 마진 그룹 같은 경우에도 한 케이스가 있었고요. 특히 그 베인 오브 갈렌, 엔티리어 팔코 텐토리얼 정션 듀랄 AVF 같은 경우에는 매우 자주 이런 피더들을 보였고 스트레이트 사이너스 그룹 그리고 토큘라 그룹에서도 왕왕 재밌는 피더를 관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트리 오브 다비도프 앤 셰크터 이런 이름으로 이제 부르는데요. 다이어그램에서 보면은 오리지널 디스크립션이 듀랄 아트리 from PCA를 이런 아트리라고 그러는데 이 그림에서는 여기 프록시말 P2로 그려져 있는데 여기서 갈 수도 있지만 흔하게는 여기 P1에서 많이 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또 그 아래에 보면 SCA 페리페리에서도 이렇게 듀랄 브랜치가 나가는 게 보이죠. 이거를 이제 범주에 넣어서 같이 설명하기도 하는데 아트리 of virtual leg and virtual leg 이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따로 부르기도 하던데 중요한 거는 이런 뭐 사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팔코 텐토리얼 듀랄 AVF 같은 경우에는 이런 PCA나 SCA로부터 유니크한 듀랄 피더를 받을 수가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증례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 양쪽 탈라믹 이디마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온 케이스인데요. 스트레이트 사이너스는 막혀 있고 베인 오브 갈렌이 이렇게 딜라테이션 되어 있는 그런 CT 페노그램 파인딩이 있어가지고 엔지오를 했는데 vertebral 엔지오에서 이렇게 arterial phases dilatation 된 venous structure가 이렇게 보이고 리플럭스가 아주 작은 혈관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그런 angiographic finding이죠. 이런 소견을 보이고 있었고 또 ECA에서도 이렇게 작은 피드들이 가고 있어서 어쨌든 도미넌트한 거는 요 PCA인지 SCA인지 여기서 가는 건데 요거를 3D 엔지오그램을 해보니까 다른 듀랄 피드도 중요하지만 vertebral angio 여기서 제가 초록색으로 이렇게 트레이스를 양쪽으로 해놨는데요. 뒤쪽에서 보면 그 두 개의 혈관이 서로 만나가지고 요 vein of Galen의 upstream posterior side에서 이렇게 만나는데 다른 데서 오는 medial tentorial feeder하고도 이렇게 만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들이 MR 이미지하고 같이 퓨전을 해서 보니까 쿼드리제미널 시스템 제일 뒤쪽에 두 개의 텐트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스트레이트 사이너스로 이행되기 직전에 보면은 이렇게 쭉 올라가가지고 여기 션트를 만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nterior falcotentorial junction, 다시 말해서 vein of Galen 타입의 dural AVF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SCA에 들어가가지고 엠보하기 전에 보니까 컨트리뷰션이 없었고 PCA P1 왼쪽으로 들어가서 그 브랜치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 dural feeder 셀렉션 해가지고 여기 션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오닉스를 사용해서 쉽게 엠볼리제이션을 했다, 뭐 이런 정리가 되겠는데요. 근데 비슷한 케이스인데 이 정리를 한번 보시면은 이 경우는 유니라테랄 달라믹 인발브먼트를 했는데 션트의 위치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요 슈피리어 버미안 베인 트리뷰터리로 생각되는 이쪽으로 션트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엔지오그램을 하니까 이처럼 파인한 듀랄 피더가 스트레이트 사이너스 아래쪽에 이렇게 션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딥 비너스 리플룩스를 만들고 있는 것이 관찰이 돼가지고요. 여기죠. NPR 이미지는 여기고. 그래서 vertebral angio까지 했는데 보니까 artery of fox cerebelli 쪽에서 미드라인 따라서 이렇게 션트가 살짝 보이고 있어서 아, 여기에 가고 있구나. SCA하고 PCA 쪽 듀랄 피드가 있을 거라고는 별로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 작지만 이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오닉스를 사용해서 엠볼리제이션을 했고 잘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면 저쪽 베인 쪽으로도 오닉스가 조금 보이고 이래서 여기서 이제 잘 됐다 생각을 하고 맞췄는데요. 컨트롤로 이제 ICA, ECA 쪽에서는 없는 것을 확실히 확인을 했는데 vertebral angio를 하니까 엠볼리제이션 전에는 없었죠. 없었던 게 더 프로미넌트하게 이렇게 션트가 보입니다. 라테럴 뷰에서 보면 이렇게 SCA 쪽에서 파인한 피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차는데 이거는 이제 안실라리 듀랄 피더가 메인 듀랄 피더가 막히니까 저게 더 도미넌트해서 이렇게 차는 그런 상태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처럼 아주 작지만 예상치 못했던 이런 레지두얼 피더를 남길 수가 있고 이게 incomplete embolization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경험할 수 있었던 케이스인데요. 이 증례 이후에는 vertebral artery 쪽에서 embolization을 하는 경우가 아니고 이처럼 이런 경우에는 bilateral puncture를 해가지고 control로 vertebral angio를 하면서 onyx embolization이든 다른 embolization을 하는 거를 좀 루틴으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예, 이상과 같이 해서 팍스와 텐트에 생기는 듀랄 AVF에 대해서 제 경험을 조금 넣어가지고 브리징 베인의 로우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